신용점수 1000점 정말 만들 수 있을까요? 점수 몇 점 차이로 금리도 한도도 달라집니다. 1억 대출을 받는데 금리 1%만 달라져도 연 이자가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죠. 오늘은 신용점수 700점대에서 800점대로 나아가 1000점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싹 다 풀어드릴게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신용조회는 신용점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신용조회 이력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비밀까지 집중해서 보세요. 신용점수는 연체 위험도에 따라서 1점부터 1000점까지 나눠둔 거라서 낮으면 단순히 금리만 불리해지는 게 아닙니다. 대출 한도는 물론이고 카드 한도도 줄어들거든요. 특히 사업자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라는 자체로 은행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신용점수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점수 상승 전략을 3개월 이내에 단기, 이후에 중장기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단기 개선 플랜입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연결하는 것과 신용카드 그리고 예적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라고 하면 흔히들 알고 계신 비금융 정보로 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공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했을 때의 내역을 신용평가사 전산에 연결해서 점수를 개선하는 겁니다. 통신요금은 6개월 이상 연체가 없어야 가점이 되고 나머지 지표도 잘 납부하시면 되는데,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피부양자를 제외한 직장인만 가능합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나이스나 KCB와 같은 대표적인 신용평가사의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요새는 토스나 카카오페이의 어플 내에서도 가능합니다. 이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공정보를 활용해서 신용점수를 올리고 계시거든요. 2024년 한 해 동안 공공 마이데이터를 연결해서 신용점수를 올린 분들의 평균치가 21.7점이라고 하니까 절대 무시할 수 없겠죠. 신용카드 활용에 대해서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총 한도 30% 이내로 사용하되 최소 30만원 이상의 금액은 사용하셔야 합니다. 총 한도를 올릴 수 있다면 최대치로 올려놓는 게 좋겠죠. 일부 은행권 대출의 심사에서는 신용카드 5장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하니까 대출을 알아보시는 경우에는 꼭 주의하시고요. 현금 서비스나 카드로는 신용점수 관리의 독약이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악성대출이라는 표현이 딱 맞겠네요. 예적금의 경우 이 자체로 신용평가에 우대를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10만원 정도의 적금을 가입해서 2주 정도만 유지하더라도 10에서 30점 정도의 신용점수가 오르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중장기 개선 플랜입니다. 두 가지, 상환 능력과 부채 수준의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환 능력에 대한 관리는 대출뿐만 아니라 카드값, 공과금, 국세, 지방세 어떤 것도 연체하시면 안 되니까 자동이체를 걸어둔 계좌 잔액은 항상 신경 쓰시고요. 카드 사용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무이자던 유이자던 할부는 지양하시고, 부채 수준에 대한 관리는 소득 대비 대출의 비율, 총 부채 비율이 과하지 않게 관리를 하시는데, 중도 상환을 하신다면 하위금융권부터, 그 다음은 금리가 높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상환하시면 되겠습니다. 2금융권 이하의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 대출 등을 먼저 상환하시고, 무엇보다 비제도권의 대부업권 같은 대출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출의 종류를 보면 신용보다는 담보 위주로의 상품 사용이 유리합니다. 대표적인 신용평가 기관이 나이스와 KCB 두 가지가 있죠. 두 기관의 평가 기준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에 관련된 모든 기관이 두 신평사의 점수를 참고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전략적으로 신용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상환 이력, 부채 수준, 신용거래기간, 대출 형태, 비금융 정보 등을 반영하는 건 동일하지만, 나이스가 연체 이력이나 장기적으로 신용관리를 얼마나 잘 해왔는가에 대한 가중치가 높고, KCB는 사용하고 있는 대출 형태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두고 있습니다. 각 점수 차이가 크면 낮은 쪽을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말씀드린 평가 기준을 참고해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분들의 경우 많이들 사용하시는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에서는 아직 과거 등급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 보이는 점수별 등급 기준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팁으로 많이들 질문해 주셨던 신용조회는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대출 관련 플랫폼들이 늘어나면서 여러 금융사를 동시에 조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해졌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1년 10월 금감원 규제 변경으로 신용점수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도
단기간에 너무 과도한 조회 이력은 금융기관 대출 심사 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단기간 조회를 많이 하신 상태라면 신용평가사 사이트에서 조회 이력을 삭제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점수는 떨어지긴 쉬워도 올라가는 건 정말 어렵기 때문에 1000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연체나 체납 없이 한도율을 잘 관리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비금융정보에 반영되는 건강보험료나 핸드폰 요금 또한 꾸준히 납부하는 것까지만 잘 유지하신 상태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1000점이 되어 있을 겁니다. 특히 사업자라면 이 관리가 단순히 점수 문제가 아니라 정책자금의 한도, 금리 조건, 사업성장의 발판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셔야 하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지금부터 신용점수 1000점에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